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 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 1의 해설을 맡은 박소연입니다. 자, 이 시험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들은 총평에서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1번 문제 풀이를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우리가 좀 꼼꼼하게 풀어볼 문항들이 좀 다수 있었죠? 그래서 좀 쉬운 문항은 우리가 빠르게 해결을 하고 바로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귀여운 넓적부리 도요에 대한 자료가 나왔는데요. 넓적부리 도요는 겨울을 따뜻한 남쪽 지역에서 보내고 봄에는 북쪽 지역으로 이동해서 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는 작은 해양 생물을 많이 먹어서 장거리 비행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그다음에 갯벌에서 먹이를 잡기에 적합한 숟가락 모양의 넓적한 부리를 갖는 그런 도요새의 종류인데요.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서 여기 밑줄 친 기억 부분 번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식 과정에서 유전 물질이 자손에게 전달이 되느냐?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생식세포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요. 맞는 내용. 그다음에 니은 장거리 비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으며 라는 내용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를 얻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대표적인 물질 대사의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맞는 내용 되겠고요. 그다음에 D급 보기 갯벌에서 먹이를 잡기에 적합한 숟가락 모양의 부리를 갖는다. 여기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헷갈릴까봐 늘 적합한이라는 확실한 이 단어를 꼭 넣어줍니다. 그래서 뭐에 적합한이라고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는 적응과 진화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적응과 진화 예에 해당이 된다. 자기가 먹는 먹이에 알맞은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D급까지 기억, 니은, D급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볼 텐데요. 우리가 9월 모평에서도 이렇게 에너지 대사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거의 뭐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 가는 정상인 A와 B에서 시간에 따라 측정한 체중을 나타낸 것이다. A는 점점 살이 찌고 있고요. B는 점점 살이 빠지고 있죠. 여러분들의 체중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래서 체중입니다. 그래서 나는 시점 T1, T2 지금 여기 있는데 이 T1과 T2에서 A와 B에서 측정한 혈중 지질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A는 점점 살찌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T1, T2, 그러니까 시간이 더 흐른 후에 혈중 지질 농도도 올라갔고요. B에 살이 빠지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니까 혈중 지질 농도도 떨어진 그런 결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와 B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 사람과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누구겠어요? 살이 빠지고 있는 사람, 운동했겠죠. 운동을 한 사람일 거고 그 다음에 A는 운동을 하지 않은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물론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런 문항을 해결을 할 때는 운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만 여기서 달라지는 조건이라면 그에 맞게 상식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억에 B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 사람이다. 살이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니은 구간 1에서 에너지 소비량 분의 에너지 섭취량.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요게 분자가 더 크면 소비보다 섭취가 많은 경우가 되겠죠. 그럼 소비보다 섭취가 많다는 건 살이 찌는 경우가 될 텐데 그래서 이 값에 해당하는 것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작을까요? 아니죠. A가 그게 더 많으니까 살이 점점 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모 분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니은은 잘못된 비교다. 바뀌었다 내용이. 그 다음에 D급 T2일 때 혈중 지질 농도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낮다. T2일 때 혈중 지질 농도는 누가 더 높아요? A가 높고 B가 낮잖아요. 이거는 그냥 보고 바로 읽어주는 그런 굉장히 단순한 보기였습니다. 그래서 D급은 아니죠. A가 더 높죠. 그래서 기억이 맞으니까 답은 1번. 자, 넘어갑니다. 3번 중추신경계 문항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표로만 구성되는 단순한 문제 나왔고요. 표는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속하는 구조 ABC에서 특징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BC는 각각 간뇌, 소뇌, 연수가 들어갈 예정인데 일단 이 중에서 시상하부가 있다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B밖에 없어요. B는 시상하부는 어디 달려있지? 간뇌 밑에, 간뇌의 아랫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뇌 아랫부분을 우리가 시상하부라고 하니까 이게 간뇌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뇌줄기를 구성한다에 A가 동그라미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여기 세 가지 후보 선택지 중에서 뇌줄기에 해당되는 건 연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가 연수가 될 거고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이 뇌줄기와 관련이 없는 소뇌가 되겠죠. 그래서 늘 소뇌는 이렇게 약간 소외되는 역할로 출제가 됩니다. 아무거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가는 보니까 비워져 있지만 연수에만 세 가지 중에 연수에만 해당되는 특징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보니까 동그라미 A는 O이다. 아니죠? X입니다.
그다음에 니은 B는 간뇌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디귿 보기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부교감 신경에 신경절 이전 뉴런 신경세포체가 있다. 지금 우리가 부교감 뉴런 같은 경우에 부교감 신경 같은 경우에는 뭐를 조절하는 그런 과정이냐에 따라서 출발지가 정해집니다. 지금 심장박동이잖아요. 그러면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중추인 연수에서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는 이 연수에만 해당되는 셋 중에서는 지금 연수에만 해당이 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디귿 맞는 보기 니은 디귿 옳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굉장히 의외의 문항이에요. 선생님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이제 아우성을 들으러 홈페이지에 좀 접속을 해봤었는데 4번을 틀렸다는 말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때는 이 문제지를 받기도 전이거든요. 도대체 뭐길래 틀렸어? 하고 봤더니 틀리면 안 되는 문항이었다. 다음은 숲 F에서 새와 박쥐가 곤충 개체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의 내용을 보니 F가 지금 숲이거든요. 숲. 이 숲을 동일한 조건의 구역, 세 구역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A 구역에는 새와 박쥐의 접근을 차단하지 않았답니다.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A에는 그러면 자유롭게 올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새도 있고 박쥐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A에는 둘 다 있다. 그다음에 B에는 새의 접근을 차단했다면 뭐가 있겠어? 그러면 박쥐는 자유롭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박쥐는 있는 상태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C는 둘 중에서 박쥐의 접근만 차단했으니까 누구는 올 수 있어? 새는 올 수 있죠. 그래서 새는 있는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A, B, C에서 곤충의 개체수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과 같다. 새랑 박쥐랑 같이 있으니까 곤충 개체수가 제일 적죠. 아마도 얘네들이 이제 잡아먹어서 이제 얘네들이 얘도 먹고 하니까 많이 없어진 그런 상태로 볼 수 있겠고, 박쥐가 있을 때는 요만큼, 새가 있을 때는 요만큼. 그러면 지금 박쥐만 있을 때보다 새만 있을 때가 곤충 개체수가 더 이제 많은 상태죠. 좀 덜 잡아먹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기억, 여기에서의 조작변이는 곤충 개체수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곤충 개체수는 뭐예요? 결과로 측정한 값이죠. 그래서 이거는 조작변인이 아니고 결과값인 종속변인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조작변인, 종속변인 바꿔서 물어보는 거야. 늘 언제나 물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찾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 C에서 곤충의 환경 저항이 작용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1단원의 탐구 문제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에 5단원의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저항은 지금 곤충이라는 이 생물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생물이 실제로 살고 있는 상황이라면 환경 저항은 무조건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 크기의 차이이지 무조건 있기는 있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곤충 개체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새가 박쥐보다 크다. 새가 박쥐보다 영향이 크면 얘가 지금 미치는 영향이 잡아먹는 걸로 봐야 되겠죠. 얘네 둘 다 있을 때는 개체수가 줄어드니까. 그럼 미치는 영향은 지금 박쥐가 더 커서 더 많이 먹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치는 영향은 새가 박쥐보다 큰 게 아니고 박쥐가 더 크다. 이 그래프 해석을 잘못 이제 헷갈려서 하면 틀릴 수가 있고요. 차근차근 뭐가 있는 것이냐, 얘네가 있을 때 곤충 개체수가 말해주는 게 무엇이냐, 이것을 잘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잘못된 내용, 니은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고 왜 틀렸을까? 아마 빠르게 풀다 보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3단원에 굉장히 주목을 했는데 여기서도 많이 어렵지는 않으나 조금 헷갈릴 수 있게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그림은 동물종 X에서 기억의 섭취량에 따른 혈장 삼투압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억이 늘어날수록 혈장 삼투압도 증가하는 그런 비례하는 경향성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억이 물과 소금물 중에 하나래요. 소금 중에 하나다. 그럼 뭘 먹어야 우리의 혈장 삼투압 농도가 올라갈까? 물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소금을 섭취를 할수록 혈장 삼투압은 올라간다, 이런 결과가 될 텐데, 그래서 기억을 찾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이라는 경우와 2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물종 X라고 했으니까 사람은 아니고 1, 2라는 두 개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는 ADH가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개체랑 ADH의 분비가 적은 개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만약에 이제 빠르게 풀다 보면은 누가 봐도 2가 뭔가 적잖아요. 그렇죠? 기울기가 이제 적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얘가 적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ADH라는 호르몬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입니다. 걔가 제때 잘 나와주면 항상성이
변화가 적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게 뭐냐면 2가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사람이라서 소금을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우리 체내 농도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좀 덜 적게 올라가도록 해준다. 왜? 물을 재흡수함으로써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거고, ADH가 적게 분비되는 경우에는 그런 조절 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ADH가 물을 끌어와서 희석시키면서 팍팍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건데 그게 적게 나오다 보니 그래도 정상적인 경우보다는 그래도 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만 주의했으면 잘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억에 콩팥은 ADH의 표적 기관이다. 이거 그냥 기본 지식 물어보는 거고요. 자료 해석과 관계가 없이. 콩팥에 ADH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 원은 ADH가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개체가 아니고 적게 분비되는 개체이기 때문에 틀렸네요. 그 다음에 디귿에 2에서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C1일 때가 C2일 때보다 적은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오줌이 많이 나올까? 소금을 적게 먹었을 때, 소금을 몽땅 먹었을 때, 소금 몽땅 먹었을 때가 더 적은 오줌이 나갈 수밖에 없겠죠. 밖으로 수분을 안 내보내려고 할 테니까. 그래서 오줌 생성량은 언제 많으냐? 그럼 C1일 때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도 좀 적게 먹었을 때. 그럴 텐데 지금 C1일 때가 C2일 때보다 적은지 물어봤으니까 요거랑은 반대죠. 그래서 디귿은 잘못된 보기.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를 우리가 많이 봐왔던 그런 표입니다. 그런 그림이죠. 그다음에 표는 상호작용의 예시를 들고 있는데 가와 나는 순위제의 예 아니면 텃세의 예 둘 중에 하나씩이 매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간만에 개체군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유형으로만 나왔어요. 그래서 가를 보니까 갈색 벌새는 꿀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갈색 벌새가 서식 공간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다. 여기서의 등장인물은 갈색 벌새밖에 없어요. 근데 걔네들끼리 오지 마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텃세. 같은 개체군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죠. 같은 종들끼리. 그 다음에 나에서 유럽산 비둘기, 구구, 무리에서는 서열이 높은 개체일수록 무리의 가운데 위치를 차지한다. 서열, 그렇죠? 이거는 그런 순위제로 볼 수 있습니다. 얘네들 가운데 자리를 좋아하나 봐요. 센터 본능.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의 내용을 보자면 기억에서 가는 텃세의 예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에 나의 상호작용은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이 되느냐. 지금 둘 다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이 되죠. 같은 개체군 안에서 이 같은 종들끼리의 상호작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디귿 보기 거북이의 성별이 발생 시기, 아래 주변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거북이는 주변이 따뜻한지 차가운지에 따라서 이제 성별이 달라져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뭐 모든 거북이가 그렇다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은 리을 요 방향에 해당이 되느냐. 근데 아니죠. 온도가 생물의 성별에 영향을 미치는 디귿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디귿은 잘못된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3번으로 답을 쉽게 찾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조금 어렵지 않은 내용을 약간 익숙하지 않은 형태로 바꾼 것이 이번 수능의 그 어떤 유형, 어떤 출제 방향 중에 하나인데 지금 바로 7번이 그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에 감염된 사람에서 체내 HIV의 수, 이거를 그냥 찾으라고 주지 않고 그냥 줬죠? 이 동그라미 A, 그러니까 실선으로 되어 있는 선은 HIV라는 바이러스의 수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HIV에 감염된 사람이 결핵의 병원체에 노출되었을 때 결핵의 발병 확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그라미 B는 결핵의 발병 확률인데 뒤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지만 HIV에 감염돼서 걸리는 에이즈라는 질병은 그 바이러스 자체가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킨다기보다는 그 바이러스가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병원체에 쉽게 감염되고 그 감염체를 병원체를 제거하지 못하고 그 병 증세가 강하게 나타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바로 볼게요. 기억에서 결핵의 치료에 항생제가 사용된다. 이것도 그냥 지식으로 푸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공부했던 내용. 그래서 결핵은 세균에 의한 질병이라서 항생제로 치료한다. 기억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니은. HIV는 살아있는 숙주세포 안에서만 증식할 수 있다. 이것도 뭐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바이러스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다. 숙주세포가 필요하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보기입니다. 니은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B, 그러니까 이 발병 확률이죠. 그것은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높은지 물어봤습니다. 그냥 이 값을 읽어주면 되겠죠. 1에서와 2에서 어디가 더 높아요? 2에서 높죠. 근데 구간 1에서 더 높으냐고 물어봤으니까 틀렸네요. 기억 니은, 답은 3번입니다. 넘어가서 8번. 4단원의 첫 문항입니다. 뭐 어렵지는 않고. 그래서 그림은 사람의 체세포의 세포 주기를 나타냈다. 그림은 이 사람의 체세포 세포 주기에 기억, 니은, 디귿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G2, M, S기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G원기만 제시가 됐고요. 간만에 이 방향 찾는 거, 시계냐 반시계냐 물어보는 문항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니은이라는 시기가 핵에서 DNA 복제가 일어나는 시기래요. 무슨 시기지? 복제, S기죠? 그럼 요거 하나 찾으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요 니은에다가 S를 예쁘게 써 넣어주면 G원기 다음은 S기 때문에 요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계 방향, 2의 방향이다. 그래서 순서대로 넣었을 때 G1, S, G2, M기 이렇게 써 넣어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보기 기억에 세포 주기는 원 방향으로 진행이 되느냐? 아닙니다. 2 방향이죠. 시계 방향.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 시기에 상동염 색채의 접합이 일어나는지 물어봤습니다. 뭐 늘 나오는 단골 보기. 그래서 이렇게 체세포의 세포 주기 물어볼 때 그냥 분열기를 준 다음에 체세포 분열의 분열기를 준 다음에 우리한테 이 감수 분열에서 일어난 사건이 일어나느냐 물어보죠. 근데 상동염 색채의 접합은 체세포 분열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감수 1분열에서만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기. 니은과 디귿은 모두 간기에 속하느냐? 니은, 디귿 다 간기죠. G원기부터 디귿까지 다 간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보기. 디귿 옳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은 방어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9월 모평에서 방어작용이 비특이적 방어작용으로 굉장히 쉽게 나왔던 거에 비해서 너무 길지 않으면서 또 생각은 하도록 시간을 좀 효과적으로 끌 수 있게 잘 설계가 됐다고 봅니다. 다음은 병원체 기억과 니은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 실험이에요. 이거는 그 부분을 잘 꼼꼼히 읽어보면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이제 마음이 급하다고 건너뛰었으면 아무래도 다시 돌아와서 봐야 되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가슴샘이 없는 생쥐,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죠. 가슴샘이 없으면 뭐를 잘 못 만들어요? T 림프구 종류의 성숙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T 림프구를 잘 못 만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그런 생쥐를 6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기억과 니은이라는 항원의 병원체에 노출된 적이 없는 그런 애들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1, 2라는 2마리의 기억이라는 병원체를 만나게 해주고 잘 만나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3랑 4의 니은이라는 병원체를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그 다음에 5와 6의 기억과 니은을 다 만나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얘네들은 다 가슴샘이 없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2랑 4랑 6가 짝수 애들이죠. 얘네들한테는 보조 T 림프구를 각각 주사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T 림프구를 정상적으로 생성하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생쥐들이었는데 짝수 애들만 보조 T 림프구를 넣어줬습니다. 그럼 뭐가 가능해? 보조 T 림프구가 있으면 이제 세포독성 T 림프구는 없기 때문에 세포성 면역은 제대로 잘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얘가 그 다음에 B 림프구를 분할을 촉진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체액성 면역 반응은 진행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항원 항체 반응의 여부, 그 다음에 생존 여부를 확인한 결과가 표와 같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홀수인 애들은 어때요? 운명이 이렇게 죽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과 니은 이 병원체들은 좀 무서운 애들인가 봐요. 들어왔더니 다 죽습니다. 근데 2, 4, 6 얘네들은 보조 T 림프구를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조금 뭔가 희망이 있죠. 그런데 2는 그대로 항원항체 반응 안 일어났어. 그럼 얘는 어땠겠어? 죽었겠지. 죽었을 거예요. 아쉽지만. 근데 이 4는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났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6도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났고 그랬는데 얘는 죽었어요. 왜일까? 지금 여기 보면은
A에 대한 보조 T림프구예요. 그러니까 이 보조 T림프구도 종류에 따라서 특정한 병원체의 반응을 이제 유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는 여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A는 기역과 니은 중에 누구였을까? 니은이었겠죠. 그래서 니은에 대해서는 대비가 되는데 기역에 대해서는 대비가 안 되는. 얘는 왜 죽었어요? 니은에 대해서는 대비가 됐는데 기역이 같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기역을 못 이겨내서 죽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 자, 그러면 기역 보기에 동그라미 A는 동그라미 기역이냐 물어봤는데 동그라미 니은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기. 다의 4에서 B림프구로부터 형질세포로의 분화가 일어났다. B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돼서 체액성 면역을 일으키게 만들었죠. 4번 세포에서만 그런 일이 지금 제대로 잘 일어났습니다. 6번에서도 일어나긴 했는데 기역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급 보기. 다의 6에서 니은에 대한 특이적 방어작용이 왜? 항원항체 반응은 했으니까 일어났죠. 그죠? 했는데 죽은 거지 그냥. 그죠? 그렇게 해서 니은 D급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선생님이 굉장히 궁금해했던 문제. 제일 9월 모평 이후에 도대체 출제 위원들은 지금 이 문항을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했던 문제가 바로 이 혈당량 조절 문제입니다. 우리 혈당량 조절 문제가 어렵게 나온 적이 없었는데 9월 모평에서 상당한 수준의 자료 해석형 문제로 나오면서 이거 한번 써먹었으면 다음에 못 써먹을 것 같은데 혹시 뭐가 또 나오려나 후속편이 나오려나 후속편 제대로 잘 만들었죠. 그래서 그림은 어떤 동물에게 호르몬 X를 투여한 후에 시간에 따른 A와 B를 나타낸 것이다. 이 X는 글루카곤 아니면 인슐린 둘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같이 보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A랑 동그라미 B라는 이 값은 간에서 단위 시간당 글리코젠으로부터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 이거 너무 기니까 간에서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단위 시간당 글리코젠 때문에 글리코젠이 포도당을 이렇게 전환하잖아요. 포도당을 방출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에 의해서 만들어진 포도당의 양이다. 이렇게 요런 값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혈중 포도당 농도. 그래서 그냥 혈당량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A와 B는 각각 요 둘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X가 누군지부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글리코젠과 인슐린 둘 중에 하나다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X가 글리코젠인 경우, 글루카곤인 경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X가 글루카곤이다. 그러면 글루카곤이 투여되면 어떻게 돼요? 혈당량은 증가해야 되겠죠? 왜? 글루카곤이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니까. 그래서 일단 둘 중에 뭔지 모르겠지만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한번 써볼까요? 자, 글루카곤이라는 거는 저장돼 있던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내보내는 호르몬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더 추가적으로 유입이 된다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혈당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지. 저장돼 있던 애를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내보내니까 혈액 속에 많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X가 글루카곤이라면 둘 다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X가 인슐린이라면 어때요? 인슐린은 이 반대 과정.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저장하는 역할을 하니까 이 과정에 반대되는 과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 과정은 억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줄어들겠죠? 그럼 인슐린이라는 거는 유명한 혈당량 낮추는 호르몬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낮아진단 말이에요. 둘 중에 뭐가 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호르몬은 누구인 게 확실해요. 인슐린이지. 왜? 맞은 직후에 둘 다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X는 인슐린입니다. 그렇다면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는 둘 중에 무엇일까? 보면 이제 시점 차이가 좀 있죠?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떨어지다가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점선에 해당하는 동그라미 A가 먼저 반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니까 한 박자 늦게 동그라미 B가 따라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둘 중에서는 동그라미 A가 동그라미 B보다 선행되는 어떤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간에 저장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로 혈당량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선행되는 사건이고 그래서 혈당량이 올라가는 겁니다. 혈당량이 올라간다고 이게 바뀌어요? 아니에요. 요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증가하는 동그라미 A가 요 위에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되고 혈당량에 해당하는 게 동그라미 B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에 의해서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는가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막 그렇게 쉬운 내용 해석하기 쉽진 않지만 그래도 뭐 불가능한 정도의 그런 자료 해석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좀 차분하게 생각할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었을 텐데 아마 수능이라서 잔뜩 긴장한 상태여서 조금 더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혈중 포도당 농도는 구간 1에서가 구간 3에서보다 낮은지 물어봤어요. 혈중 포도당 농도는 뭐 보면 돼요? 혈당량 그래프 보면 돼요. 동그라미 B 보면 됩니다. 그러면 1과 3를 비교를 했으니까 이렇게 1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기억 보기는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에 혈중 인슐린 농도는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낮다. 1과 2가 여기거든요. 근데 인슐린 투여한 직후에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에서가 더 낮다. 맞는 내용입니다.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혈중 글루카곤의 농도는 구간 2에서가 구간 3에서보다 높은지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간 2는 인슐린이 막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인슐린은 혈당량을 막 낮추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혈당량도 낮아지고 있죠. B가 혈당량이니까. 낮아지고 있어. 혈당량이 너무 떨어지면 나오는 호르몬이 뭐예요? 높이기 위해서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루카곤의 분비량은 지금 막 혈당량을 낮추려는 애가 들어온 거 말고 걔가 들어와서 실제로 작용해 혈당량을 낮췄을 때 그때 글루카곤의 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슐린의 작용으로 너무 혈당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글루카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루카곤의 분비량은 3에서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2에서가 더 높은지 물어봤으니까 디귿 잘못된 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여러분들에게 숨을 돌리게 해주는 2단원 문항이 아주 심플하게 나왔는데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기억입니다. 녹말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이화작용, 분해니까 이화 맞죠? 맞는 내용. 니은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효소가 이용이 되느냐. 용어 정리 잘 돼 있을 겁니다. 요소, 효소 비슷하지만 다른 거. 그래서 이런 물질 전환 과정, 물질 대사 과정이죠. 거기에서 효소의 도움으로 일어납니다.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디귿. 지방이 세포 호흡에 사용된 결과 생성되는 노폐물에는 물과 이산화탄소가 있죠. CH5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과 이산화탄소까지 나옵니다. 많은 내용.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2번 문제. 흥분의 전도와 전달입니다. 많이 이 부분이 어려울 거라고 선생님도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풀어서 출제를 해줬습니다. 유전 문항의 난도를 좀 올리면서 이 부분의 내용을 좀 완화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민마리집 신경 ABC의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지금 세 뉴런 ABC가 나왔고 거기서 지점이 D1부터 D5까지 각각 1cm 간격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표는 A와 B의 P 지점, 그러니까 A와 B 뉴런은 자극점이 지금 P로 동일한 거예요. 그 P가 어딘지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런 과제고 P라는 지점이다. 그 다음에 C에는 Q라는 지점에 역치상의 자극을 동시에 1을 줬다. 여기서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거는 A와 B는 자극점이 같은데 Q는 그거 말고 다른 지점에 혼자만 다른 지점에 자극점을 줬다. 우리는 두 가지 자극점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자극을 주고 경과된 시간이 4ms일 때 막전이를 D1, D3, D5 맨 끝 양쪽이랑 가운데 지점에서 측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P와 Q라는 자극점은 맨 끝 지점인 D1, D5는 여기서 제외되고 가운데 이 세 지점 있잖아요. D2, D3, D4 얘네들 안에 P도 있고 Q도 있다. 자극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A를 여기 지금 6군데의 어떤 박스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세 곳에만 시냅스가 있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는 요 6칸 중에 여기 2개 있고 나머지 하나 이렇게 있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읽다 보면 한 줄에 하나씩 있구나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만약에 그런 뉘앙스를 못 읽으면 여러분은 돌아가는 거고 우리가 가능하면 그냥 이 안에서 조금 심플하게 읽어서 그걸 뉘앙스를 읽어낼 수 있으면 훨씬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런 뉘앙스가 어디서 나오냐면 A를 구성하는 모든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1cm/ms로 같대요.
그러면 A를 구성하는 모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2개 정도는 나올 거다. 1개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읽어주시고, 그래서 일단 A는 1cm/ms의 속도다. 그 다음에 B를 구성하는 모든 뉴런, 또 이런 표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C를 구성하는 모든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가 각각 X, 속도 X, 속도 Y로 같답니다. 그러니까 한 뉴런을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뉴런들끼리는 같은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X와 Y라는 속도는 1cm/ms 아니면 2cm/ms의 속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활용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A부터 한번 접근해 봅시다. 플러스 30, 어떤 값이에요? 도착해서 2ms 지났을 때 값인데 총 합이 4가 돼야 되니까 이 지점까지 가는데 2ms가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D5 마이너스 60인데 이쪽에 안 돼 있고 이쪽에 한 군데만 돼 있죠? 요거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도착해서 1ms 지났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값인데, 그러면 총합이 4가 되려면 가는 데는 3ms가 걸렸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극점이 D2, D3, D4 요 안에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자극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요 D1 지점까지 가는데 2ms 걸려요. 그 다음에 D5 지점까지 가는 데는 3ms 걸립니다. 그러면 양쪽 끝까지 다 도달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에 그 시냅스가 있는데 여기서 자극을 줬다. 그러면 요 앞으로는 못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그냥 심플하게 답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어디다 주면 돼? 여기에서 제일 가운데에다 자극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쪽은 그냥 쭉 가고 이쪽은 시냅스를 거치면, 그러면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지만 시냅스 거치면서 속도가 조금 여기서 3 플러스 1이 돼야 되겠죠? 총합이 4니까. 같은 거리를 가는데 시냅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걸리는 거지, 1ms만큼. 이렇게 하면 다 해석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속도에도, 속도 조건에도 딱 맞아 떨어지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A와 B는 같은 지점에다가, 같은 지점 P에다가 자극을 주는 거니까 B도 자극점은 D3가 되겠다. 그러면 C는 저 D3 빼고 남은 두 지점 중에 하나가 자극점이 되겠죠. 그럼 C를 한번 살펴볼게요. C는 D3랑 D5가 둘 다 마이너스 80이에요. 여기서 강력하게 많이 풀어준 느낌이 납니다. 마이너스 80이라는 거는 도착해서 3ms 지났을 때 만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얘네 둘 다. 그러면 총합이 4니까 가는 데는 그 양쪽 지점까지 1ms 걸렸어요. 그러면 지금 D3 여기 있고 D5 여기 있는데 양쪽에 도달하는데 같은 시간이 걸렸다. 그럼 자극점은 어디여야 돼? 그 가운데 지점이어야 되겠죠. 가운데 지점. 그런데 이쪽으로 가는 시간이나 이쪽으로 가는 시간이나 지금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같은 시간 만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시냅스가 있으면 안 되지. 그대로 쭉 가는 거고, 그럼 이 앞 지점에 시냅스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지금 여기 보면 이 C는 1cm/ms 아니면 2cm/ms의 속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단 여기를 보니까 D3, D4 가는 상황을 보니까 1cm 가는데 1ms 걸렸습니다. 그러면 C 뉴런의 속도도 역시나 A처럼 1cm/ms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만약에 요 안에 시냅스가 없다고 친다면 D4에서 D1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1, 2, 3cm 거리잖아요. 그럼 3ms 만에 가니까 도착해서 남는 시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60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70이야. 왜지? 여기 시냅스가 있어서 반대 방향으로는 전달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는 깜깜무소식, 무슨 일이 있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값에서 여기를 넘어서는 전달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B의 속도가 나오죠. 둘 중에 하나가 2cm/ms가 있어야 되니까 B가 2cm/ms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지금 자극점을 알고 있잖아요. 여기 자극 줬습니다. 그 다음에 2cm 떨어진 지점에서 플러스 30 값을 보여주고 있는데, 플러스 30은 도착해서 2ms 지나서 도달하는 값이고, 그럼 가는데 2ms 걸렸다는 얘기죠. 원래 얘의 속도로는 2cm 거리 가는데 1ms밖에 안 걸려야 되는데 2ms가 걸린 겁니다. 시간이 더 걸렸죠. 왜? 뭐가 있으니까. 이 사이에 역시나 시냅스가 존재하니까 1ms가 추가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러면 이쪽에 시냅스가 있으니까 반대쪽 디귿에는 시냅스가 없다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D3에서 시작해서 2cm 떨어진 D1까지는 얼마 만에 가겠어요? 1ms면 가겠죠. 2cm/ms의 속도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1 플러스 3의 값 도착해서 3ms 지난 마이너스 80의 값을 보여주겠죠. 이렇게 해석을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을 보면 동그라미 A는 플러스 30 아닙니다. 양쪽에 같은 값이 아니고 여기는 시냅스 있어서 더 걸리고 앞쪽은 시냅스 없어서 빠르고 지금 A랑 B가 같은 상황인데 시냅스 위치도 그렇고요. 그냥 속도가 달라서 값이 달라졌을 뿐 이제 해석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미음에 시냅스가 있느냐 선생님도 다 풀고 나니까 여기 너무 막 이걸 해놔가지고 누가 미음인지 안 보여서 당황을 했는데 얘가 미음입니다. 그래서 미음에 시냅스가 있네요. 그 다음에 디귿 가가 3ms일 때 그러니까 자극점에 자극 주고 4ms 아니고 3ms만 흘렀을 때 그때 B의 D5에서 탈분극이 일어나느냐 지금 B의 D5는 4ms 지났을 때는 2 플러스 2의 상태였잖아요. 그럼 총합이 3으로 바뀌면 거기까지 가는 시간은 변할 수가 없고 뒤에 여분으로 남는 시간만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가는데 2ms 걸렸고 도착해서 1ms 지난 다음에 측정이 되니까 마이너스 60에 올라가고 있는 탈분극 상황이 될 거다. 그래서 디귿 맞는 내용.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근육의 수축입니다. 이 근육의 수축도 간만에 이렇게 분수형으로 좀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근육의 수축을 좀 수월하게 풀어내는 친구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역시나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식을 세웠다면 그냥 산수기 때문에 풀었을 텐데 이제 식 세우다가 조금 당황했으면 실수가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보면은 다음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이다. 그림은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X는 좌우 대칭이고 G1, G2는 X의 지선이다. 그래서 구간 기역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인데 한쪽만이니까 2분의 I대. 그 다음에 니은은 2분의 겹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디귿은 온전한 H대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만약에 X라는 한 마디가 ED로 잡아볼게요. 지금 여기서는. ED라는 길이만큼 변화한다면 H대는 얘랑 영혼의 짝꿍이라서 얘도 ED만큼 변화할 거고 I대도 원래는 같이 변화해야 되는데 얘가 2분의 절반만 됐기 때문에 ED의 절반, D만큼 변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겹친 부분은 혼자 청개구리, 반대 부호입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얘도 2분의가 붙었기 때문에 ED의 절반, D만큼 혼자 반대 방향으로 길이가 변화하게 된다. 이 속성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표는 골격근 수축 과정의 세 지점 T1, T2, T3일 때 기역의 길이에서 니은의 길이를 뺀 값을 디귿의 길이로 나눈 값과 X의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T3일 때 A대의 길이가 1.6 마이크로미터래요. 근데 우리가 A대의 길이는 T3일 때만 이 값은 아니고 항상 1.6 마이크로미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제일 먼저 계산이 되는 값이 뭘까요? X 한마디의 길이랑 A대의 길이를 알면 우리는 기역의 길이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다가 기역과 니은과 디귿의 길이를 구해서 적어 볼 건데 이거 어떻게 나와요? 한 마디가 X고 가운데 들어있는 마이오신이 1.6이에요. 그러면 한 마디에서 가운데 들어있는 거 빼주면 양쪽에 액틴만 있는 부분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3.4에서 1.6을 빼주면 1.8이 남는데 그거는 양쪽에 있는 이 기역에 해당하는 요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고 그냥 온전한 2분의 I대에 해당하는 건 그거를 절반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9로 계산이 되겠다. 0.9. 계산 어떻게 했어요? X의 길이에서 A대 빼주고 그걸 절반으로 나눴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식을 한번 세워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이 기역에서 니은을 뺀 거, 그럼 0.9에서 니은을 빼는 거죠. 자, 그거가 지금 분자인 거고 분모가 디귿인데 디귿은 또 뭘로 바꿔줄 수 있냐면 A대가 사실은 양쪽에 있는 이 니은에다가 가운데 디귿을 더한 거죠. 이 니은 플러스 디귿이 1.6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디귿에다가 니은으로 바꿔서 한번 넣어보자고요. 디귿 자리에 니은을 넣으려면 디귿을
1.6 마이너스 2 니은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분모가 들어가 있는 디귿 대신에 우리는 니은만 남길 예정이라서 니은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1.6 마이너스 2 니은으로 바꿔주고 이게 뭐라고? 8분의 5라고. 요거 정리하면 니은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니은은 뭐였냐? 니은은 0.4였다. 근데 이거는 t1 시점일 때의 니은 값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t1 시점일 때의 니은 값이 0.4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거는 기역과 니은의 합은 언제나 동일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에 튀어나와 있는 액틴 필라멘트라는 물질의 길이기 때문에 이건 변화하지 않는 값이에요. 이 안에서 얘네들의 비율이 변화할 뿐이지. 그래서 기역과 니은의 합은 앞으로 계속 1.3으로 일정할 예정이다. 요거를 또 안고 갑니다. 자, 그러면 디귿의 길이는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한쪽에 튀어나온 액틴 필라멘트가 항상 1.3. 그럼 이쪽에도 튀어나온 게 1.3. 양쪽에 2.6은 항상 있는 상태고 가운데 H대가 얼마여야 그것까지 포함해서 3.4를 만들 수 있어요. 요게 보니까 0.8이면 양쪽에 2.6, 가운데 0.8 다 더하면 3.4라는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T1 상황에서의 값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T2로 넘어가는 건데 T2에서는 지금 기역에서 길이가 이 기역은 일단은 T1일 때의 기역이다 해서 여기다 1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T2일 때의 기역의 값은 거기에서 얘가 x가 2d만큼 변한다고 가정하면 기역의 값은 d만큼 변하잖아요. 그 절반. 그래서 지금 T1에서 T2로 가면서 원래 기역의 길이, T1일 때의 기역의 길이에서 d만큼 변화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d만큼이 지금 수축하는 과정이니까 d만큼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수축하는 과정이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로 얘네들이 짧아지겠죠, 점점.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니은의 값을 빼줄 건데, 니은의 값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 1.3에서 기역을 빼주면 되죠. 기역의 값을 빼주면 니은이 나오잖아요. 이 T2일 때의 니은이. 근데 이 T2일 때의 기역의 값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요 위의 과정 기역 1에서 지금 d만큼 변화한 값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게 니은이나 마찬가지의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역과 그 다음에 1.3에서 기역을 빼준 값인 니은 이렇게 해준 걸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거를 T1 시점에서의 값에서 추론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귿. 디귿은 지금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을 알았잖아요. 그럼 0.8이었는데 이 T1 시점의 디귿이 0.8이었는데 지금 이 T2 시점으로 가면서 X는 2D만큼 얘네들은 D만큼 변하고 있는 걸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H대는 아까 여기 D 넣어줬던 거에 2배, 2배만큼 짧아지고 있겠죠? 2D. H대는 그거의 2배만큼 X가 변화하는 만큼 짧아지고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뭐라고? 이게 2분의 1이라고. 네. 요거를 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제 기역 1이 0.9잖아요. 그렇죠? 0.9를 넣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D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D의 값이 여기서 0.1이라는 값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X 한마디는 D가 0.1이니까 X 한마디는 지금 2D만큼 변하는 걸로 우리가 계산식을 잡았고 그러면 X는 2D만큼 감소해서 3.2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도 2D만큼 변하는 부분이니까 0.6이 된다는 거고요. 기역과 니은은 D만큼 변하니까 0.1만큼, 그 절반만큼 변한다는 얘기죠. 얘는 0.8로 짧아질 거고 얘는 혼자 0.5로 길어질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0.6분의 0.8 마이너스 0.5면 0.3이잖아요. 그럼 값이 2분의 1이 만족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T3도 이제 비슷한 방법으로 찾을 수도 있겠는데 선생님은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니 이 위의 값이 점점 작아지는 상황이잖아요. 이 분모에 비해서 분자의 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얘네 둘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면 여기에서 여기를 뺀 값이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단계 더 낮춰봤어요. 0.9에서 0.8 됐으니까 0.7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 0.6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3, 1.3 해놓고 그 다음에 얘는 0.2만큼 감소해야 되니까 0.1만큼 감소할 때 얘는 0.2만큼 감소해야 되니까 0.4가 되겠죠. 그래서 0.4분의 0.1 하니까 값이 딱 나왔어요. 이게 T3 상황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이 디귿이 0.2만큼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x 한마디의 길이도 0.2만큼씩 감소하고 있는 중이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3.0의 값이 이 L이라는 요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보기 기억에 H대의 길이는 T3일 때가 T1일 때보다 0.2 마이크로미터 짧으냐? 아니죠. 0.4 마이크로미터만큼 짧습니다. H대는.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T2일 때 기억의 길이는 T1일 때 니은의 길이의 2배이다. 그렇죠? 0.4, 0.8이니까 2배이다. 맞는 내용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T3일 때 G1으로부터 G2 방향으로 디귿 보기 선생님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계속 이렇게 어떤 비례한 값을 주고 이게 어떤 구간에 해당이 되겠느냐 꼭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G1부터 G2 방향으로 거리가 4분의 1인 지점. 4분의 1L인 지점. 자, 그럼 아까 L이 3.0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4분의 1 해주면 갑자기 약간 딱 떨어지지가 않는데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할 수 있어요. 하면 0.75 나와요. 75. 자, 그러면 봅시다. G1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0.75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이 기역일 것이냐 니은일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이때 기역의 길이가 0.7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0.7까지는 기역이야. 그거보다 더 길어지면 니은이죠. 근데 여기서는 값이 얼마예요? 살짝 벗어난 0.75잖아요. 그러면 어디지? 니은이지. 기역이 아니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니은이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요 정도면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아까 그 식을 세우는 게 당장 빨리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연습을 좀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아마 이번 이 수능에서 가장 여러분들을 좀 곤란하게 만들었던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왜냐면 이런 문제가 많이 어렵지 않게 지금까지 출제가 많이 됐었고 위치도 14번이란 말이에요. 조금 앞쪽에 있죠. 그래서 좀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의 유전형질 동그라미 칸은 서로 다른 3개의 상념색체. 다 다른 상념색체니까 다 두 개 한 쌍씩 갖고 있을 거고 독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쌍의 대립유전자 A, B, D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표는 사람 피의 세포 가나다라에서 대립유전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유무 OX로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스몰 a, 라지 b, 라지 d의 더한 값, 상대량을 더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그림은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가나다라는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포이다. 근데 그 다음 것이 좀 이제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여기에 세포가 4개가 있잖아요. 이 4개 중에 2개는 쥐원기 세포 1.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쥐원기 세포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세포, 그걸 쥐원기 세포 1이라고 잡은 거죠. 거기서부터 이 4개 중에 2개가 형성이 되었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 번에 감수 분해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조합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각각 쥐원기 세포 2와 쥐원기 세포 3로부터 하나씩이 만들어졌다. 그럼 지금 1, 2, 3에 해당하는 쥐원기 세포들은 유전자형이 같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 감수 분해에서 만들어지는 딸 세포들의 유전자형은 다를 수 있죠. 1, 2, 3는 다 쥐원기 세포이기 때문에 같은 유전자형을 가지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그림이 있는데 네, 이렇게 형성되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서 2라는 아까 쥐원기 세포 2가 있었죠. 걔가 감수 분열을 해서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라는 어떤 딸 세포들로 분열이 됐는데 이 동그라미 A와 B는 2로부터 형성된 준기의 세포이고 이 중에서 A의 세포가 저 가나다라 중에 하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그럼 지금 얘는 어때요? N인데 동그라미 A의 상태는 한번 감수 분열했으니까 N인데 지금 복제가 돼 있는 상태죠. 한 번 더 분열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세포가 이 4개 중에 가나다라 중에 있어야 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석을 좀 해볼게요. 일단은 이 세포들이 N인지 EN인지를 한번 찾아볼 텐데 요거는 뭐 연습들이 많이 됐을 것 같고 여기는 있는 기역 유전자가 딴 데 없어. 그러면 이거 안 가진 애들은 죄다 N이죠. 일단 N이야. 그 다음에 여기 멀쩡히 있는 유전자가 여기 없네? 그럼 얘도 N이야. 그래서 지금 가나다라 세포는 모두 N 상태입니다. 그런데 N이라는 건 핵상은 동일하나 복제가 돼 있는 것과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상태가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는 이 유전자의 후보가 누구누구였냐면 라지 A, 스몰 a, 그 다음에 스몰 b, 라지 d였어요. 이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하나씩 해당이 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석을 시작해 볼게요.
가해 세포를 먼저 볼 건데 가해 세포는 이 4개 중에 하나만 동그라미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볼 것은 유전자형 한번 이제 대략 살펴볼 건데 라지 A와 스몰 A와 스몰 B와 라지 D입니다. 근데 그 4가지 중에 그 무엇도 전체 칸에 다 나타나거나 전체 칸에 다 없는 그런 유전자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이 종류의 유전자로 대립 유전자가 이형접합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A, 라지 A야. 그럼 얘가 없다는 얘기는 상념색체 있으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스몰 A로 갖고 있다는 얘기겠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뭐 스몰 B라고 쳐볼까요? 예를 들어 이게 스몰 B야. 그럼 이게 없는 그런 세포는 라지 B를 대신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지금 이 4종류에 대해서 다 OX가 다 존재한다는 얘기는 유전자형이 애초에 뭐였다? 다 골고루 갖고 있는 라지 A도 있고요. 스몰 A도 있고요. 라지 B도 있고 스몰 B도 있고 라지 D도 있고 스몰 D도 있어서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의 대립 유전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상태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를 봤더니 가는 니은만 있어요. 얘는 뭐일 수밖에 없어? 일단 A일 수밖에 없죠. 왜? 라지 A, 스몰 A는 대립 유전자 관계이기 때문에 N 상태여도 둘 중에 한 종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럼 얘는 B나 D는 아닐 거야. 라지 A, 스몰 A 둘 중에 하나겠지. 일단은. 자, 그리고 나서 옆을 봤더니 얘가 N 상태의 세포인데 3가지 종류의 대립 유전자 합의 값이 4예요. N 상태면 최대 3개까지 가질 수 있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스몰 A, 라지 B, 라지 D 1개씩 가지면 끝인데. 근데 4개라는 얘기는 이 3종류 중에 2종류를 갖고 있고 그게 복제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만 이런 짝수의 값이 나와요. 그럼 얘는 A 중에 하나를 갖고 있는데 일단 라지 D는 없는 게 확실하죠. 이 X 중에 라지 D가 하나 포함이 되어 있을까? 라지 D는 없어. 얘는 없어. 확실해. 그러면 스몰 A랑 라지 B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의 유전자형은 스몰 A, 라지 B, 라지 D는 없으니까 스몰 D가 있어야 되겠지. 근데 그게 복제된 상태로 요렇게. 그럼 지금 얘는 A였는데 그 중에서도 스몰 A였다고 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나는 일단 스몰 A는 있는지 없는지 안 알려줬어. 디귿은 있어요. 근데 얘가 N이었기 때문에 디귿이 라지 A일 가능성은 없지. 얘가 아직 OX가 없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여기가 큰 힌트를 주고 있죠. 지금 3이라는 홀수가 나왔으니까 일단 복제는 안 된 상태입니다. 홀수니까. 근데 이게 N 상태의 세포가 가질 수 있는 최대치의 숫자이기 때문에 얘는 유전자는 그냥 써준 거나 마찬가지. 스몰 A, 라지 B, 라지 D. 요렇게 친절하게 숫자를 줬는데 이건지를 모르면 안 돼요. 당황하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다에서 그럼 이제 스몰 A, 라지 B, 라지 D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스몰 A는 동그라미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여야 될까? 라지 A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은 것 중에 라지 D가 지금 이 후보 중에 있는데 라지 D가 있는 게 확실해. 그럼 여기에서 스몰 A 말고도 라지 D 동그라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얘일 수밖에 없지, 얘. 그럼 얘가 라지 D지, 라지 D. 그래서 스몰 A랑 라지 D는 두 칸 보고 찾아낸 거예요. 요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기역과 리을 중에 누가 라지 A고 누가 스몰 B냐 그것만 찾아주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얘는 스몰 A는 없고요. 라지 D는 있네요. 그래서 스몰 A는 없고 라지 D는 있어. 그럼 스몰 A가 없으면 라지 A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라지 A가 있다. 그럼 지금 이 4개 중에 라지 A와 스몰 B의 자리가 남았는데 스몰 A는 없고 라지 A가 있어야 돼요. 얘는 라지 D였어. 그럼 얘가 라지 A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얘 라지 A. 그럼 얘는 스몰 B.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스몰 B는 없으니까 누가 대신 있어줘야 돼? 라지 B가 있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3개 중에 뭐가 있어? B와 D로 2개를 채우고 있습니다. 얘는 복제가 안 된 상태죠. 하나 해서 총합이 2개인 거니까 복제 안 된 상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라의 세포를 볼게요. 라지 A는 없어. 뭐가 있어줘야 돼? 라지 A 없으면 상념식체니까 스몰 A는 있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스몰 B가 있으니까 라지 B는 없겠죠. 그쵸? 그럼 지금 스몰 A 있는 게 확실해. 그 다음에 라지 B 없고 스몰 B가 있어요. 그럼 지금 벌써 스몰 A로 하나 다 찾잖아. 라지 D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라지 D가 없으면 뭐가 있어야 되지? 스몰 D가 있어줘야 되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요거는 없는 걸로.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는 이 주원기 세포 1으로부터 한 번의 감수 분열로 만들어질 수 있는 애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유전자형이 이렇게 다 이형접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눈에 띄는 게 스몰 b를 가진 애가 얘 하나밖에 없어요. 스몰 b가. 그럼 지금 이 라지 b 스몰 b를 나눠 갖는다면 한쪽은 라지 b가 만들어지고 한쪽은 스몰 b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유전자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쪽에서 감수 2분열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복제분 나눠 갖는 건 아닐 거고, 감수 1분열 결과 다른 걸 나눠져 가진 그런 조합이 요 두 개의 세포가 될 텐데, 그럼 일단 스몰 b 가진 건 하나 확정해요. 스몰 a, 스몰 b, 스몰 d 가진 이 라의 세포는 이 둘 중에 하나로 있어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라지 b인 걸로만 이 두 개를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얘랑 정반대되는 조합을 가진 거. 그게 뭐예요? 다 소문자니까 다 대문자 가진 게 얘의 건너편에 있는 애겠죠. 요렇게. 이게 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2와 3의 차이는 뭡니까? 2에서 만들어진 동그라미 A는 지금 그림상 복제되어 있는 세포여야 해요. 얘는 복제된 애여야 돼.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본 거 중에 다 라 빼고 가와 나 중에 가는 복제돼 있고 나는 복제가 안 되어 있어서 이 홀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포였거든요. 그러면 복제돼 있는 가가 여기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가 3번에서 감소분이라는 결과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이를 해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리을을 라지 A다. 동그라미 리을이 아니죠. 동그라미 기억이 라지 A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원으로부터 다가 형성되었다. 원으로부터 그죠? 다와 라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B에서 스몰 a, 스몰 b, 라지 D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은 4이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동그라미 A, 근데 얘가 조합이 뭐였냐면 스몰 a, 라지 B, 스몰 D였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나눠 가지면 라지 A, 스몰 B, 라지 D는 1로 갔겠지. 거기에서 스몰 a, 스몰 b, 라지 D의 더한 값.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고 그게 복제되어 있는 상태니까 상대량은 4이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 그래서 요 스몰 b, 라지 D의 상대량은 2개인데 복제돼서 4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이 5번인 문제로 풀이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엔 15번 문제. 요거는 덩어리가 커서 어려울 것 같이 생겼는데 사실상 기본적인 조합을 할 수 있느냐 요걸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쉬워 보이는데 어려운 문항도 있고 이렇게 어렵고 거대해 보이는데 굉장히 쉬운 문제가 있다. 자,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가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서 결정이 된대요. 그리고 대립유전자는 D, E, F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거는 가라는 요 형질은 D, E, F라는 세 가지 대립유전자를 갖는데 얘네들의 우열 관계가 분명하니까 누가 가장 우성이고 누가 가장 열성인지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런 문항이고, 그 다음에 나라는 형질은 역시나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서 결정이 되고요. 대립유전자 H, R, T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도 세 종류. 그리고 우열 관계 분명하대요. 그걸 우리가 찾아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상황. 남자 1, 2와 여자 3, 4의 세 세포에 각각 들어있는 일부 염색체와 유전자를 나타냈습니다. 보니까 다 지금 상염색체에 있는 상황이죠. 남자, 여자 다 이제 다 한 쌍씩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 개가 독립되어 있는 그림, 그것을 그림으로써 위치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상황에서 1과 3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1과 3 사이에서 거기서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유전자형이 DDTT 굉장히 경쾌한 유전자형인데 그거인 사람과 가와 나에 대해서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이 16분의 9랍니다. 자, 여기서 뭘 읽을 수 있어야 될까? 이거는 거의 수능 개념을 끝날 때쯤, 그러니까 지금 1년 전의 시점이죠. 그때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라는 얘기죠. 일단 유전자형이 DDTT예요. 그럼 뭐가 발현될 것 같아? D로만 한 쌍 갖고 T로만 한 쌍 가지니까 얘는 D와 T가 발현이 될 수밖에 없죠. 다 동형접합이니까. 그러면 D와 T가 발현되는 그런 표현형을 보이는 경우가 16분의 9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는 두 쌍에 대해서 곱했는데 16분의 9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는 4분의 3이랑
4분의 3을 곱한 결과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는 조합이 없어. 자, 그러면 각각에서 4분의 3이라는 굉장히 높은 확률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남자는 이 가에 대해서 E와 동그라미 기역의 유전자랑 같고, 그 다음에 여자 3는 D와 동그라미 니은의 유전자랑 같습니다. 저 기역과 니은 자리에 D, E, F 중에 뭐가 들어갈 것이냐, 이걸 우리가 유추를 하는 건데, 지금 보면 D라는 것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발현이 되고 있잖아요. 4개 중에 1개 빼고는 다 발현이 되는 거야. 그럼 그럴 때 보통 어떤 조합을 해주냐면, 이건 그냥 많이 풀다 보면 우리가 이런 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막 D도 넣어보고 E도 넣어보고 뭐 이렇게 해봐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4개 중에 3개가 되려면 지금 이 기억 자리에 D가 하나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3개의 조합을 만족을 할 수가 있고요. 딱 하나의 조합, E와 니은이 만났을 때만 그런 결과가 안 나오면 돼요. D가 발현이 안 되면 돼. 그러면 DD거나 D니은이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ED일 때는 항상 D가 발현된다. 그러니까 이 셋 중에선 D가 가장 우성이다를 지금 이 과정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이 4분의 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가 발현될 확률도 4분의 3으로 굉장히 높죠. 그러면 얼과 리을 이렇게 한 쌍 가지고 있고, 여자 3는 H와 T를 가지고 있는데 T가 발현될 확률이 4분의 3이 되려면 같은 원리로 여기에 T가 있으니까 이쪽에도 T가 하나 정도는 있어줘야 그걸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빼고? 얼과 H가 만나는 하나의 경우 빼고는 다 T가 하나씩 들어가게 되고, 그때 T가 항상 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 중에서는 T가 가장 우성이다. 요거를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T, HR 이렇게. 얘네 둘은 아직 모르고 얘가 가장 우성인 거는 확실히 요 조건을 통해서 알아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2와 3 사이, 2와 4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제 여기는 끝났고, 2와 4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는 동그라미 A라고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A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와 나의 표현형은 최대 9가지이다. 자, 9가지 표현형이 나올 수 있대요. 9라는 숫자도 일부러 준 숫자죠. 왜? 조합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3 곱하기 3. 그러면 지금 이 가에 대해서도 3가지 서로 다른 조합이 나올 수 있어야 되고, 나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3가지 조합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에 대해서 유전자형을 먼저 한번 좀 조합을 해볼게요. 우리가 D가 가장 우성이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일단 DE, 그 다음에 T, 니은, 이건 정확히 아직 뭔지 모르니까 D, 니은, 그 다음에 E, 디귿, 그 다음에 니은, 디귿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D가 들어간 애들은 D로 발현이 되겠죠. 가장 우성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E 디귿과 니은 디귿이 있는데 얘네들이 같은 표현형으로 만약에 묶이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2가지 표현형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디귿에 E를 한번 넣어볼게요. 디귿에다가 E를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E와 니은 E가 될 거고요.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E가 니은 자리에 E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 만약에 이렇게 동형접합인 게 생기면 아무리 조합을 해도 DE 아니면 디귿 E만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3가지의 이런 표현형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E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게 확정되는 겁니다. 동형접합이면 조건을 만족을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E가 아니니까 뭐가 들어가 줘야 되겠어요? 지금 D 아니고 기억 자리에 D 들어가니까 E도 아니고, 그러면 F가 이 자리에 들어가 주겠습니다. 니은 자리에 F가 들어가고, 여기도 F였겠죠? 그럼 디귿 자리에 E가 이제 여기 들어가 주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가정에서 썼던 게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E로 발현이 될 거고, 지금 여기서 E와 니은이 F죠. F와 E가 같이 있을 때, EF가 있을 때, 그때 얘가 E로 발현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2가지 표현형밖에 안 나오니까 얘가 F로 발현이 되어줘야만 한다. 그래야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F가 우성이고 E가 가장 열성이더라. F, 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만족을 한 거고 얘도 좀 정리해서 써볼게요. 니은 자리와 디귿 자리가 다 밝혀졌기 때문에 D 니은이었죠? DF 그 다음에 EF F2로 쓸게요. 가장 우성인 거를 앞에다가 요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서도 조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H와 R이라는 조합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지금 우리는 T가 가장 우성인 것까지만 알고 있죠. 그 다음에 H와 미음 있고 미음 그 다음에 리을과 R이 있습니다. 리을과 R 만나는 조합 그 다음에 리을과 미음이 만나는 조합 있겠네요. 이렇게 만나는 조합. 자, 여기서도 세 가지의 서로 다른 표현형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아까 리을 자리에 우리 T를 하나 넣어 놓은 게 있어서 그 자리엔 T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리을 자리에 T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다 T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T가 가장 우성이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T가 발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T가 발현이 된 거고 여기서도 아까랑 같은 논리로 지금 여기서는 똑같은 논리를 중복해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풀이 과정이 짧아지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도 이 자리에 R이 들어가면 어떻게 조합해도 두 가지 종류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R 자리에는 미음 자리에는 R이 들어갈 수 없고 그럼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H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H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미음 자리에다가 H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H였고 여기 H였고 근데 이때 H만 갖고 있는 조합은 당연히 H가 발현이 될 텐데 H와 R을 같이 갖고 있을 때 H가 발현되면 안 되는 거죠. R이 발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성인 거를 먼저 앞에다 써주면 R, H일 때 R이 발현이 되는 상대적으로 더 우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둘도 순서를 좀 바꿔서 RH 순서다. 그냥 이거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좀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쓰다 보니까 오히려 풀이 시간이 길어진 거지 실전에서 막 팍팍 풀어내면 이거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 보기에 동그라미 기억은 D다. 동그라미 기억이 D죠.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 H는 R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 아니고 완전 열성입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A에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투와 같을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투랑 같으려면 얘는 EF를 가지고 있으니까 F가 발현되어야 하죠. 그럼 지금 여기서 나온 자손에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을 다 조합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일단은 요 F가 발현되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4분의 1 일단. 4분의 1. 일단 가에 대해서는 4분의 1의 확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는 T를 갖고 있죠. T를 갖고 있는 거는 요 둘 다 해당이 되니까 4개 조합 중에 2개,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2개 각각 별개로 해서 곱해주니까 8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4분의 1이냐고 물어보고 있어서 디귿은 잘못된 내용.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16번에는 천이와 우리 우점종 계산하는 것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어떤 식물군집의 천이 과정 일부를 나타냈고 표는 이 과정 중 기억에서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건데 기억은 A와 B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A와 B는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양수림과 음수림인데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고 이 표의 내용이 양수림의 내용이냐 음수림의 내용이냐 그거를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어렵진 않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원투라는 종은 양수에 속하는 종이고요. 3,4는 음수에 속하는 종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들이 많은지 빈도가 높은지 이런 거를 보면 둘 중에 월등히 많은 걸로 구성된 어떤 숲이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냥 지금 밝혀진 것만 봐도 너무 보이잖아요. 절반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을 때 누가 훨씬 많아 보여? 1, 2가 숫자가 훨씬 크죠? 3, 4는 너무 귀여워 숫자가.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양수림이었다. 기억은. 그런 다음에 과정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 각각의 상대값을 계산을 좀 해볼 겁니다. 여기서 중요치를 계산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빈도 같은 경우에는 끝에 있는 요 숫자들만 떼서 한번 더해 보면 전체 총합이 100이 딱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 뒤에 있는 요 숫자, 이게 그냥 퍼센트가 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그냥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얘는 39% 빈도가, 상대 빈도가 32%, 22%, 7%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나중에 더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대 피도는 어때요? 상대 값은 다 더했을 때 총합이 100이 나와야 돼요. 얘도 아까 총합이 100이 나와서 이렇게 그냥 바로 퍼센트로 바꿨던 것처럼 얘를 100으로 만들려면 지금 나머지를 다 더한 값이 95입니다.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지? 5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 있냐면 지금 기억에서 4의 상대 밀도는 5%래요. 상대 밀도는 개체수 가지고 보는 거죠. 전체 개체수에서 이 4의 개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5라는 겁니다. 5%. 5%. 자, 그러면 이게 5%면 그냥 요거에 비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가 3배잖아요. 그럼 얘는 15%겠지. 얘는 6배잖아요. 그러면은 5, 6에 30%겠지. 그럼 여기서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총합, 이 빨간색으로 쓴 퍼센트의 총합이 100이 나와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는 50이 남습니다. 50이 남다는 얘기는 전체의 절반이라는 얘기죠. 남은 절반을 다 더한 값이 60이거든요. 얘가 60이 들어가 줘야 전체 120 중에 절반, 나머지 절반 이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중요치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이 세로에 있는 지금 요 숫자 요렇게 더해주면 중요치가 되는데 굳이 뭐 얘네 지금 3, 4는 중요치가 1등일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경쟁자는 1 아니면 2인데 빈도 얘가 더 높고요. 그 다음에 개체수, 밀도도 얘가 지금 훨씬 높아. 20이나 차이나. 그런데 상대 피도 값에서 2가 더 높긴 한데 20 정도 차이 나는 그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얘한테 질 수밖에 없죠. 1한테. 그래서 지금 굳이 더 해보자면 값은 얘가 126이고 총합이 얘는 115입니다. 얘네들은 뭐 너무 경쟁자가 아니니까 안 더해. 자, 그렇게 해서 1이 1등이더라.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A냐, B냐라고 물어봤고요. B가 아니고 A인 양수림이니까 틀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A와 B의 합은 65이다. 이거 지금 퍼센트 물어본 거 아니죠? 요 개체 수로 물어봤습니다. 요거 더해줘야 돼요. 65이다. 맞고. 그 다음에 중요치 가장 큰 종은 1이다. 오케이.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여러분들 총평을 들었겠죠? 듣고 왔으면 이 문제를 보고 내가 수능 완성을 아주 닳고 풀었어야 되는 거구나 를 뼈저리게 느꼈을 텐데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나 한 번 정도, 2번 정도 풀었으니까 이 정도면 됐겠지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굉장히 흡사하게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 형식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나다의 그러니까 3개 중에서 2개는 X염 색채 있대요. 2개는 X염 색채의 영광. 그 다음에 나머지 1개는 상염 색채랍니다. 상염 1. 요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가는 라지 스몰 a, 나는 라지 b 스몰 b, 다는 라지 d 스몰 d에서 결정이 된다. 뭐 a, b, d로 이제 가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는 이 가족 구성원 기억부터 비읍까지 얘 성별과 체세포 1개당 스몰 a, 라지 b, 라지 d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 6명의 구성원 중에 아버지, 어머니, 자녀 1, 2, 3, 4 선생님이 이 문항을 보는 순간 이 비분리 문항에서 가장 좀 최대치를 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표를 해놓은 문제 중에서 자녀 1, 2, 3, 4를 섞는 경우는 좀 많아요. 근데 엄마, 아빠까지 섞어서 같이 기호로 돌리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따져야 될 게 많아져. 그래서 이 형태만 보고도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풀다 보니까 너무 이런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나는 거죠. 너무 이렇게 연계가 잘 됐던 거지.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런 연습을 했다면 여러분들 잘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선생님도 강의하느라고 풀었던 그 어떤 흐름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게 풀었다. 그런 내용. 자, 지금 보면은 어머니의 어머니의 난자죠. 어머니의 난자 형성 과정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난자 P. 난자 P는 뭐에 비분리? 성염색체. 성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난자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정상 정자랑 수정이 됐대요. 그래서 태어난 게 누구냐면 자녀 4랍니다. 자녀 4. 그래서 얘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란 얘기도 해줬어. XXY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정상적으로 Y를 줄 수밖에 없지. 그죠? Y는 아빠로부터 유래한 거고 X염색체 2개가 엄마로부터 온 겁니다. 그럼 이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서 얘는 N+1이었겠지. 하나를 더 가지고 있었겠지. 그래서 얘가 X염색체 2개를 비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게 1분열 비분리냐 2분열 비분리냐 뭐 이걸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건 지울 겁니다. 지울 건데 자녀 사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고 엄마 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성염색체 비분리라고 했으니까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면 X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 2개의 숫자가 이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는 숫자 이상이 없고 얘까지 자녀 4번까지 정상적으로 이렇게 유전이 됐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서부터 해야 돼? 엄마 찾기, 엄마 찾기. 지금 남자는 넘치죠. 지금 4명이나 있어. 근데 여자는 2명밖에 없잖아요. 아빠 찾기보다는 엄마 찾기가 쉽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염색체든 성염색체든 무조건 2개 한 쌍의 유전자형을 가져야 되니까 일단 가계도를 이따 간단히 그려볼 건데 짠. 엄빠 자녀 1, 2, 3, 4. 자, 지금 누가 엄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스몰 a를 하나 갖는다는 거는 라지 A 하나, 스몰 A 하나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라지 D도 하나만 갖는다는 것은 라지 D 하나, 스몰 D 하나를 이렇게 갖는다는 거죠. 여기서 차이점은 라지 B가 있느냐 없느냐로 엄마를 우리가 찾아줄 건데 지금 1번 기억 같은 경우에는 라지 B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유전자형이 뭐겠어요? 스몰 B겠죠? 그쵸? 그러면 엄마가 스몰 B를 2개 가지고 있으면 자손에게 무조건 하나씩 꼭 나눠줘야 합니다. 그쵸?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라지 B를 2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라지 B를 2개 갖는다는 얘기는 엄마로부터 스몰 B를 받은 게 아닌 조합이어야만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혹시 얘가 이런 조합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 B라는 유전자가 X염색체에 만약에 있어서 지금 가정이에요. X염색체에 있어서 얘가 자녀 4예요. 만약에 하나를 더 받은 거야 이랬을 때 하나를 더 받는 건 엄마한테 받는 거라서 스몰 B만 막 몰아서 받아야지 라지 B를 2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 기억은 엄마가 될 수가 없다. 스몰 B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이 엄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 찾기는 쉽게 끝났다. 그러면 지금 요 니은의 유전자형이 라지 B, 스몰 B가 되겠습니다. 뭐가 연관되어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 찾아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누가 자녀 1, 2, 3인지는 여기서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일 먼저 찾은 기억, 얘가 자녀인 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자녀 1인 걸로 이렇게 써보고 얘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B, 스몰 B 그 다음에 라지 D, 스몰 D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지금 얘한테 스몰 B 조합이 있다는 거는 아빠한테 스몰 B는 확실하게 적어도 하나는 존재를 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 디귿의 요 사람은 아빠는 아니지. 빠 아님. 아빠는 될 수 없다. 아빠 후보에서 탈락.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은 아빠가 아니고 이 B라는 유전자가 X염색체에 있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X염색체에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일단 X염색체의 라지 B 2개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잘 보세요. 엄마가 라지 B 하나, 스몰 B 하나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게 X염색체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라지 B라는 것을 똑같은 것을 2개, 복제본을 물려받은 경우 2분의 비분리가 있는 경우에 라지 B 2개 갖는 자손이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문제점은 라지 B랑 스몰 B가 엄마가 가진 거에서 A 또는 D가 같이 연관이 돼 있잖아요. 2개가 연관돼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라지 B를 2개 몰아서 받는다면 걔랑 연관돼 있는 유전자도 똑같은 걸 2개 같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지금 라지 B는 2개 갔는데 스몰 A는 하나니까
여기에 뭐 라지 A나 스몰 a가 연관이 돼 있다면 홀수로 받을 수는 없거든요. 똑같은 거 복제본을 받을 때. 그럼 얘는 얘랑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두 개인데 라지 D가 없어. 그럼 무슨 가능성은 되지? 이 라지 B 밑에 스몰 D가 있고 스몰 B 밑에 라지 D가 연관이 돼 있으면 이형접합이었으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게 통째로 2배 곱하기 2 돼가지고 오면은 얘가 써있진 않지만 사실은 스몰 D가 있는 조합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은 해요. 근데 그러려면 얘가 혼자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자녀 4기 때문에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그런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라지 B, 라지 D 조합이 2명이나 보여요. 지금 엄마로서는 라지 B, 라지 D를 줄 수는 없죠. 그죠? X염색체를 하나 물려줄 때 라지 B, 라지 D 조합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중에 하나는 많이 양보해서 아빠라고 친다 하더라도 나머지 한 명을 또 설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뭘 가정한 거예요? B라는 유전자가 X염색체에 있는 걸로 가정했더니 그걸 맞추려면 얘를 클라인펠터 만들어야 되는데 나머지 이 두 사람을 또 해결할 수가 없더라. 그러면 X염색체가 아니라는 거죠. 가정했는데 안 되니까. 그러면 X염색체가 아니면 B가 상염색체에 있고 A와 D가 X염색체에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B를 따로 밑에다가 써볼게요. B는 라지 B, 스몰 B.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얘는 라지 D, 스몰 D이긴 한데 일단 스몰 B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아빠도 아까 스몰 B가 있었죠. 그러니까 상염색체이기 때문에 남자들도 2개 한 쌍씩을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 라지 B에 지금 상염색체에 있는 거는 정상적으로 받는 거라고 했으니까 라지 B가 태어나려면 아빠도 하나 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될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빠는 누구 아니면 누구다. 라지 B를 하나 갖고 있는 리을 아니면 미음이 아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빠 후보 이렇게 리을 미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 있는 남자들 중에 디귿은 아빠가 될 수 없어서 일단 빠졌어. 그럼 리을 미음 비읍 중에서 지금 라지 B가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리을 미음으로 좁혀졌고요. 이 사람들의 조합을 한번 써보고 둘 중에 누가 아빠인지를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리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몰 a가 없으니까 라지 A, 그다음에 라지 D, 그다음에 이렇게 Y 염색체 있는 게 리을의 상태고 그다음에 여기 미음 같은 경우에는 스몰 a와 라지 D가 연관되어 있죠. 스몰 a와 라지 D가 연관되어 있고 요게 미음의 상태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미음을 아빠로 한번 가정으로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미음이 아빠다. 얘가 스몰 a, 라지 D, 그 다음에 Y 염색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아까 딸에서 뭐가 있었냐면 딸도 라지 A, 스몰 a, 라지 D, 스몰 D 조합이 이형접합으로 있었어야 되거든요. 아빠한테 스몰 a, 라지 D를 받았다면 엄마한테는 라지 A, 스몰 D를 받았어야만 그 유전자량을 만족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엄마가 유전자량이 이렇게 조합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밑에서 나머지 아들들이 다 태어날 수 있는 상태여야 된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한번 조합을 해볼게요. 그 1번 같은 경우에는 스몰 a랑 스몰 d를 가지고 있죠. 스몰 a, 스몰 d.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이 아빠로 가정한 미음 빼고 리을 같은 경우에는 라지 a랑 라지 d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지 d.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비읍 같은 경우에는 라지 A와 라지 D를 또 갖고 있죠. 이렇게 일단 써놓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아들로 가정했을 때 스몰 a, 스몰 d 안 돼요. 라지 A, 라지 D들도 하나도 안 돼요. 3명이 다 안 돼. 그러면 뭐예요? 아까 얘를 아빠로 가정을 했는데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리을이 아빠였다. 리을 미음 중에 리을이 빠빠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지우고 가정했던 거를 지우고 이런 과정이 있는 문제예요. 이렇게 과감하게 가정을 좀 해봐야 오히려 좀 빨라지는 건데 그래서 리을 같은 경우에는 저기서 라지 A와 라지 D 요 조합으로 가지고 있는 아빠인 거예요. 그러면 딸한테도 이렇게 줬겠죠.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딸의 유전자량을 만족을 하려면 스몰 d가 하나 있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엄마로부터도 이런 조합으로 받았던 얘기예요. 아빠로 이거부터 받았으니까 엄마도 이렇게 받았고 엄마의 유전자량도 이형접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태어난 아들들은 이런 조합으로 받아야 되겠죠.
자, 지금 자녀, 디귿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몰 a가 하나 있고, 라지 d가 없으니까 스몰 d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 y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라지 b 조합으로 갖고 있죠. 이게 지금 디귿의 상황인데, 스몰 a, 스몰 d는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미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음은 스몰 a랑 라지 d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y 염색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라지 b를 하나만 갖고 있으니까 라지 b, 스몰 b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3번이 스몰 a, 라지 d를 엄마로부터 정상적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죠. 그렇게 연관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일단 얘는 넘어가겠습니다. 4번 되는지 볼게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라지 a와 그 다음에 라지 d, 스몰 a가 없다는 거는 라지 d로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라지 b가 하나도 없으니까 스몰 b 조합이겠네요. 이렇게 되는 상황. 라지 a, 라지 d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아들 둘 해결이 됐고, 요게 비읍. 지금 3번에 해당하는 미음이, 번호를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얘를 바꿔볼게요. 얘가 3번, 얘가 4번. 얘가 바로 클라인펠터인 그런 자녀일 수밖에 없겠다. 미음이겠다. 그럼 얘는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스몰 a도 갖고 있고 라지 d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엄마로부터 상동염색체를 한꺼번에 받은 겁니다. 통째로 요렇게 받은 거고 엄마로부터, 그다음에 아빠로부터는 Y염색체를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스몰 a, 미음 같은 경우에는 스몰 a도 하나 있고 라지 d도 하나 있는 그런 조합을 만족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미음은 아버지냐? 미음은 자녀 사였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리을이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보기에 염색체 비불리는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모두 같습니다. 골고루 같습니다. 그래서 감수 1분열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디귿 보기에 동그라미 기억에서 스몰 a, 스몰 b, 라지 d를 모두 갖는 생식세포가 형성될 수가 있느냐. 동그라미 기억이 누구예요? 딸입니다. 그러면 일단 b는 뭐 혼자 있으니까 가질 수 있고, 스몰 a랑 라지 d 돼요? 안 돼요. 스몰 d가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포는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니은만 맞고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항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 18번도 여기서 원래는 굉장히 간단해야 되는 문항인데 조금 약간 헷갈리게 나왔어요. 어떤 동물종의 유전형질 간은 두 쌍의 대립유전자 라지 H와 스몰 h, 라지 T와 스몰 T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표는 이 동물종의 개체에 P와 Q의 세포 1, 2, 3, 4 P 것도 있고 Q 것도 있다는 얘기죠. 1, 2, 3, 4에서 라지 H, 스몰 T 합, 그 다음에 스몰 H, 스몰 T의 합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림은 세포 가와 나에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건데 가와 나가 각각 여기 1, 2, 3, 4 중에 하나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기호 처리가 돼 있는 원래 염색체 그림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호로 대체한 기억과 니은이 있습니다. 얘네 둘 중에 하나는 X염색체, 둘 중에 하나는 Y염색체. 둘 중에 하나만 결정이 되면 나머지가 결정이 될 거고, 모양과 크기는 그냥 그리지는 않았다. 그 다음에 P라는 개체는 수컷이고요. XY. 그 다음에 Q라는 개체는 암컷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주요 내용은 기억, 니은 중에 뭐가 X염색체고 뭐가 Y염색체일 것이냐, 그거를 찾아내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세포 1, 2, 3, 4의 상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포 1은 라지 H와 스몰 T의 합이 3이에요. 두 개의 합이 3인 거는 이 조합밖에 없습니다. 1 플러스 3이거나 1 플러스 2거나 2 플러스 1이거나 어떤 한 종류의 단일 유전자가 3인 경우는 없거든요. 정상적으로.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라지 H도 있고 스몰 T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한 개 이상. 근데 지금 스몰 H랑 스몰 T의 합이 1이거든요. 스몰 T는 있는 게 확실해. 그러면 얘가 한 개 있고 스몰 H가 없었다. 그러면 스몰 T가 한 개니까 라지 H는 2개 있었다. 그래서 합이 3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세포 1은 2N짜리 세포다. 2N짜리. 지금 라지 H가 2개 있으니까 2N짜리 세포고, 그 다음에 복제는 안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각각 한 개 뭐 이렇게 홀수가 있으니까 복제는 안 된 상태. 그럼 뭐 지원기 세포 정도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세포의 주인은 유전자형이 일단 라지 H 2개에 스몰 T를 적어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스몰 T Y인지 라지 T 스몰 T인데 라지 T만 지금 우리가 정보를 못 가지고 있는 건지,
그래서 지금 가는 그림이 복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랑은 전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는 라지 h랑 스몰 t 둘 다 없어요. 00. 그럼 스몰 t 없으니까 스몰 h로 2개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2의 세포는 스몰 h로 2개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얘는 2랑 관계가 멀어 보이고, 그죠? 그 다음에 라지 h도 한 개만 있으니까 1이랑도 관계가 멀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스몰 h, 스몰 t의 합이 0이니까 스몰 h 없고요. 스몰 t도 없어요. 스몰 t 없고 라지 h 개수에 의해서 가운데 숫자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스몰 h가 있으니까 얘랑은 상관이 없죠. 그죠? 그런 상태.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라지 h와 스몰 t 합이 4입니다. 그러면 뭐 2이거나 아니면 얘가 뭐 동형접합, 라지 h인데 복제되어 있는 상태다. 뭐 이러면 뭐 4일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4를 갖는 경우 얘는 그건 불가능해요. 얘는 지금 1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라지 h가 있으니까 2도 안 되고 4도 안 됩니다. 얘는 3번 세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라지 h가 한 개 있거든요. 한 개 있어요. 그러면 총합은 1이 되겠죠. 그럼 지금 스몰 t는 없대. 근데 가의 그림을 보니까 이 H라는 유전자는 이렇게 한 쌍으로 있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도 스몰 H가 오거나 라지 H가 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T를 가진 이 염색체의 대림 유전자가 이 기억이 됩니다. 그렇죠? 짝을 지어봤을 때. 그럼 얘는 지금 X 아니면 Y라고 했으니까 T라는 유전자는 성염색체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X 또는 Y. 그럼 니은도 X 또는 Y 염색체가 오겠죠. 그러면 얘가 3번인데 얘는 H가 있고 스몰 t는 없대요. 그럼 스몰 t가 없다는 얘기는 X 염색체에 라지 t를 갖고 있거나 또는 이 염색체가 Y 염색체이거나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럼 근데 얘가 지금 1번도 아니죠. 얘는 복제되는 상태니까. 그 다음에 스몰 h가 있는 상태고 지금 라지 h는 없고 스몰 t가 있는데 지금 얘는 여기에 h가 한 쌍이 더 와야 된단 말이에요. 한 쌍이라고 하긴 그렇고 하나가 더 오고 그게 복제된 상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스몰 h라면 얘의 값은 4가 돼야 될 거고 얘가 스몰 h가 아니고 만약에 라지 h라면 두 개 해가지고 이 값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얘는 2에도 맞지가 않죠?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스몰 h 있기 때문에 3는 더더욱이 아니야. 그럼 얘는 4일 수밖에 없다. 얘는 4의 상태. 그러면 라지 h와 스몰 t의 합이 4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라지 h는 최대로 해봤자 2개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스몰 h가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라지 h 얘가 복제돼서 2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몰 t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2개가. 그죠? 그래서 얘도 이제 2개 해서 값은 4가 될 텐데 그럼 지금 라지 t가 있는데 기억이라는 이 염색체에 스몰 t도 있어줘야 돼. 그럼 얘가 Y 염색체면 안 되고 여기에 똑같이 생긴 X 염색체가 하나 더 오면서 여기에 스몰 t가 와줘야 한다. 그럼 니은 자리엔 뭐가 와야 되죠? Y 염색체. 이게 X면 얘는 Y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을 봤을 때 나는 P의 세포이다 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얘가 Y 염색체가 있잖아요. 아까 P가 수컷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P의 세포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1과 3의 핵상은 같으냐. 1은 EN이에요. 근데 3는 N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H가 있고 스몰 t는 없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한 개만 갖고 있고요. 여기에서 3와 4인데 지금 3가 이 그림이잖아요. 그죠? 지금 N 상태, 한 종류 하나씩만 갖고 있는 상태. 그래서 틀린 내용이죠. 1과 3의 핵상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D급 보기 라지 T의 DNA 상대량은 2와 4에서가 서로 같은지 물어봤습니다. 그럼 2는 지금 스몰 t가 없잖아요. 스몰 t가 없고 스몰 h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 더 챙겨야 될 사실이 뭐가 있냐면 P와 Q라는 두 개체가 나왔죠. 그렇죠? 근데 얘가 지금 라지 H를 갖고 있는데 Y를 갖고 있는 그런 개체가 있고 지금 얘는 XX 조성애. 얘가 Q 거잖아요. 그럼 Q 거의 유전자형의 조합을 한번 보면 얘는 라지 H도 하나 있고 스몰 h도 하나 있고 X 염색체 2개에 라지 t 하나, 스몰 t 하나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얘는 뭐예요? 유전자형이. 얘였다고 봐야지. 얘 이렇게. 그래서 X 염색체 스몰 t 하나만 있었고 나머지 한 자리는 이제 Y 염색체로 채워지는. 그래서 라지 H 스몰 h냐, 라지 H냐에 따라서 지금 성별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지금 2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와 4를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2의 경우에는 스몰 h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아니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세포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만들어질 때 스몰 h 중에 라지 h, 스몰 h 중에 스몰 h가 있고 스몰 t는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라지 t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스몰 h의 상태를 봤을 때 복제된 걸로 보이니까 이 2 세포에는 라지 t가 복제돼서 2개 들어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 세포에는 여긴 그냥 뭐 써 있잖아요. 그래서 t가 2개 복제된 상태로 역시 있다. 그래서 라지 t의 숫자는 같다. 서로 같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9번은 이것도 총평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깜짝 놀랄 텐데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이 가계도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황만 하지 않았다면 물론 쉽지도 않아요. 근데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는 같은 염색체에 있대요. 그럼 이게 상염색체에 있느냐 X염색체에 있느냐 그걸 찾아내는 게 관건이 되겠죠. 그다음에 가는 라지 A 스몰 a, 나는 라지 B 스몰 b에서 결정이 된다. 대문자가 완전 우성이다. 이런 얘기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옆에다가 간략하게 좀 적어보면 가는 라지 A 스몰 a, 그다음에 나는 라지 B 스몰 b, 얘네 둘은 연관돼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가계도는 구성원 A, B, C를 제외한 6명에게서 가와 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애들만 한번 적어보자면 1번은 나만 발현, 3번은 가, 나 발현, 그다음에 4번은 가, 나 발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A, B, C가 선생님 처음에 이 형태를 봤을 때 역시나 17번처럼 정말 최대치로 냈구나. 왜냐면 가계도 분석에서 최대치로 내는 거는 이 부부의 성별을 섞어 놓는 거. 이런 식으로 기호를 안 줘서 누가 엄마고 누가 아빠인지 모르게 해놓는 게 가장 오래 걸리는 그런 방법인데, 근데 그래서 그런 유형인지 알았더니 17번도 그런 줄 알았다가 좀 방법이 빠르게 보였잖아요. 19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1번이 남자예요. 그럼 A는 성별이 뭐겠어? 그 배우자는 여자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문두에 가만히 보니까 동그라미 C가 남자이다 이게 있더라고요. 한결 쉽지. 그럼 동그라미 B는 뭐겠어? 여자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성별은 알려주고 표현형만 알려주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가 하나 있는데 표는 동그라미 A와 2, 4, 5 이렇게 4명에서 체세포 한 개당 스몰 a와 라지 b의 각각의 DNA 상대를 나타냈고 여기에 숫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고 다 물음표거나 기억, 니은, 디귿인데 기억, 니은, 디귿에 여기 모든 걸 섞어놨죠. 0, 1, 2 매치 유형까지. 그래서 이 각각의 기호에 0, 1, 2 중에 맞는 숫자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이 이 A, B, C 3명이 있는데 A, B, C 3명이 있을 때 이 세 사람 중 한 명은 가와 나 중 가만 발현됐고 나머지 한 명은 나만 발현되었으며 나머지 한 사람은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나를 선생님이 다 적어 놓을게요. 적어 놓고 발현이 안 된 거는 X표를 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나가 다 발현된 사람은 한 명밖에 없고 가만 발현되거나 나만 발현되거나 둘 다 발현이 안 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놓고 문제풀이를 해볼게요. 일단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면 이 표입니다. 표에서 탈랑 하나밖에 없는 이 숫자부터 출발을 좀 해봐야 되겠죠. 보면 2번이 라지 B를 한 개 갖고 있어요. 2번이 여기죠. 2번이 라지 B를 갖고 있습니다. 우성 유전자인데 갖고 있으면 발현돼야 되는데 지금 나가 발현이 안 된 정상 표현형이잖아요. 그럼 나는 우성이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나가 발현되는 게 열성이다. 이렇게. 그래서 2번을 통해서 우열관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상염색체인지 성염색체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자부터 접근을 해보자면 지금 나가 발현된 여자들은 스몰 b 동형접합일 수밖에 없거든요. 써주는 거야. 스몰 b, 스몰 b, 스몰 b, 스몰 b. 이렇게. 그럼 1번도 스몰 b가 일단 스몰 b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5번 같은 경우에는 3번이 동형접합이니까 하나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가 발현이 안 됐죠? 라지 B도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이 스몰 b를 2개 가지려면 동그라미 A도 스몰 b를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6번은 지금 나가 발현 안 됐으니까 라지 B를 적어도 하나는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B에 대해서 볼 건데 동그라미 A는 니은만큼 가지고 있고 라지 B를 그 다음에 4번이 라지 B를 얼만큼 갖고 있어요? 4번은 라지 B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니은이 0이 되는 거죠.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A도 라지 B가 없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유전자형이 밝혀졌죠. 여자인데 라지 B가 없으니까 스몰 B, 스몰 B. 그런 상황이고 그럼 지금 1번과 동그라미 A 사이에서는 무조건 스몰 B 가진 자녀만 태어날 수 있어요. 부모가 스몰 B만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라지 B 하나 있었죠. 그럼 자동으로 기억, 니은, 디귿에 0, 1, 2를 매치한다면 기억이 2가 될 수밖에 없네요. 그럼 5번은 스몰 a로만 2개 갖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표현형이 뭐예요? 정상이죠. 그러면 열성 표현형이 정상이란 얘기죠. 가가 발현되는 게 우성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열관계를 5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요 스몰 b는 엄마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거기에 스몰 a가 연관된 게 하나 있었단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라지 b에 스몰 a 연관된 거는 요 2번으로부터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3번은 가가 발현됐으니까 라지 A를 하나는 갖고 있다. 요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가가 발현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스몰 a로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조합을 가지고 있다. 그럼 지금 이 중에서 얘가 라지 B가 있는데 엄마로부터는 스몰 B를 무조건 하나 받아야 되니까 요 조합으로 받았겠다. 스몰 A, 스몰 B 받았고 그 다음에 아빠인 C로부터는 스몰 A, 라지 B 조합을 하나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보아하니 스몰 A, 라지 B 조합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2번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죠. 3번에서는 줄 수가 없어. 그러면 아들인데 아빠로부터 받으려면 이거는 상념색체 있어야 돼요. X염색체 있었으면 엄마로부터 하나 받고 끝났을 테니까. 근데 아빠로부터도 받고 엄마로부터도 받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이제 B를 여기다 써볼게요. 그럼 이거는 상념색체에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였다라고 위치가 파악이 되는 겁니다. 상념 색체에 있는 거였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가가 발현됐으니까 라지 A가 있는 거고요. 상념 색체인 거 알았기 때문에 얘도 스몰 B, 스몰 B 써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번은 가가 발현 안 됐으니까 스몰 A, 스몰 A 열성으로만 다 동형접합입니다. 그러면 4번에게 스몰 A, 스몰 B를 하나 줬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A가 4번이 라지 A를 1번으로부터 받을 수 없고 동그라미 A로부터 받아야 되겠죠. 라지 A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6번이 스몰 a, 스몰 b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조건을 활용을 해봐야 돼요. 보면은 이 동그라미 A라는 사람이 라지 A를 갖고 있어요. 그럼 가가 발현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스몰 B 유전자형입니다. 그러면 나도 발현이 되겠죠. 그러면 동그라미 A는 둘 다 발현된 사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B라는 사람은 그럼 둘 다 발현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보니까 스몰 B 유전자형이라서 나는 발현이 돼야 돼. 그럼 가는 발현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제 둘 다 발현된 사람은 한 명 끝났으니까. 그래서 라지 A가 있으면 안 돼요. 스몰 A, 스몰 B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도 그거 스몰 A 하나 줄 수 있는 이런 유전자형이었겠죠. 자, 그리고 C는 그럼 어떻게 돼? 가만 발현되고 나는 발현되면 안 돼요. 이 문제의 조건상. 그러면 가가 발현이 됐다는 얘기는 라지 A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엄마로부터 요거 받았겠네. 라지 A. 그 다음에 나가 발현되면 안 되니까 라지 B를 하나 가지고 있는 이런 조합으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보기 내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가는 우성형질이다. 맞는 내용이죠. 옳고. 그 다음에 니은에 이 가계도 구성원 중에 체세포 한 개당 스몰 b DNA 상대량이 동그라미 기억인. 그러니까 스몰 b 동형접합인 사람이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보니까 1명, 2명, 3명, 4명, 5명 되겠습니다. 4명이냐 해서 틀린 보기. 얘는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6번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되려면 라지 A 갖고 그 다음에 스몰 B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되죠. 지금 이 중에서 라지 A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빠밖에 없고 요거 받으면 사실상 엄마로부터 뭘 받든 스몰 B 조합은 완성이 되는 거라서 결국에는 2분의 1의 확률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4분의 1이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이 되는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마지막인 대신에 좀 쉽죠. 그래서 질소 순환 문제 같이 풀고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표 가는 질소 순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을 나타냈습니다. 세균이 관여한다. 그 다음에 대기 중의 질소 기체가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된다. 첫 번째 특징을 가진 과정은 많은데 두 번째 특징을 가진 과정은 질소 고정밖에 없어요. 질소 고정 과정에 해당되는 그런 설명이죠. 그래서 여기 옆에 보니까 여기는 그 A와 B가 갖는 특징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질소 고정 작용과 탈질산화 작용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럼 질소 고정은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갖고 있는 게 질소 고정 과정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둘 중에 하나만 세균이 관여한다에 해당이 되는 탈질산화가 B입니다. 질산화. 자, 그래서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B는 탈질산화 작용이다. 그래서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니은 뿌리옥 박테리아는 A에 관여한다. 뿌리옥 박테리아가 질소 고정 과정에 관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디귿 질산화 세균은 동그라미 기억이 질산이온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관여한다. 질산화가 뭐예요? 암모늄 이온이 질산이 되자 이게 질산화예요. 그래서 질산화 세균이 거기에 관여를 합니다. 디귿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없이 전체적인 맥락이 다 이해가 되도록 꼼꼼하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근데 아직 기본기가 잘 다져지지 않은, 아마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 중에서 예비 수험생들이 더 많을 예정이라서 그런 친구들은 앞으로 어려운 문제에 먼저 접근하지 마시고요. 쉬운 문항, 그래서 수능 개념부터 꼭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능 개념이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열심히 강의 교재도 만들고 열심히 강의 찍고 있으니까 선생님이랑 앞으로 같이 공부하면서 그런 과정 닦아 나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수능을 실제로 치른 수험생 여러분들은 너무 고생하셨고 앞으로의 과정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